자, 이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민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장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조금 힘이 빠졌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을 늘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며 혼조세로 마감한 상황입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0.17% 반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 0.05%의 상승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권에 머물렀습니다. 0.26%의 하락이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을 하면서 갭상승 출발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3.5% 반등에 나서면서 3천선 지지 여부를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GDP 발표 결과를 본다면 4분기 6.8%의 성장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6.9%의 성장률을 일궈냈습니다. 처음으로 7.0%를 밑돌았지만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세웠습니다. 추가 부양책과 함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놨고요. 이 같은 영향받으며 다우존스 지수도 역시나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이날 전미 주택 시장 지수는 60으로 예상 6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밑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힘이 빠졌던 이유는 국제 유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국제 유가 다시 한번 3%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의 수출 재개 이슈 여전히 좀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우려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12년 내 최저치 경신하면서 매주 또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이 같은 영향받으면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기록했고요. 지수 중반에는 약보합권으로 전환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하단을 지지했던 것들은 바로 호실적주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포함해서 호실적 종목들이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장 막판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16,016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섹터들도 일제히 장 초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유틸리티, 소재 섹터 중심으로 강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었고요. 역시 중반 들어서는 국제 유가 영향받으면서 에너지 섹터들 업종 지수 2% 넘게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번의 출렁임 이후에 다시 한번 호실적주들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조금 더 막판에 회복을 하면서 0.05% 가까스로 보합권 전환이 있었습니다. 1,881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좀 하락권에서 거래 머무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장 초반 강세로 출발한 이후에 장 후반 들어서는 2%가량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수 역시 이와 비슷하게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좀 반전 없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 유일하게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0.26% 내리면서 4,476포인트 선으로 마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좀 혼조권에서 거래 마감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IMF cuts global growth forecast as China slow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0.2%포인트 낮춘 3.4%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3.8%에서 3.6%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IMF는 먼저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달러 강세가 심화되고 있고 또 글로벌 불안이 증가하는 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점 등을 모두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세로 인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신흥국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IMF는 미국과 관련해서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체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recession probability at highest level since fall 2011.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CNBC 패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28.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는 2011년 9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CNBC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제조업과 무역, 수출, 이 수출 경기가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2개 분기 연속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어닝 리세션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절대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경기 하강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JP모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지수 내 구성 종목들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개별 종목 마감 상황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 고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 중반만 하더라도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0개 가장 가까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장 막판에 가면서 지수 종목들의 힘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14개 종목 상승 그리고 15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역시나 쉐브론 텍사코와 엑손모빌 등 낙폭 과대 종목들 일제히 좀 추가 하락을 이어갔고요.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도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호실적주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날 장중에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돈 결과 보여주면서 이날 3% 이상 강세를 띄었고요. 프록터앤갬블도 2% 이상의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 밖에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맥도날드, 나이키, 그리고 코카콜라, 월마트까지 1%에서 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유가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쉐브론 텍사코, 엑손모빌 모두 2%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캐터필러 역시 1% 이상 밀리면서 기계 섹터들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듀퐁이 5%가량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장에서 1.6% 추가 하락을 이어갔고요. 그 밖에 IT 종목들 IBM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함께 하락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막판 가면서 업종별 등락이 조금 더 뚜렷해졌던 하루입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1% 넘게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유통 섹터를 포함해서 소매 판매 관련 섹터들이 소재 섹터들이 1% 이상의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섹터는 2% 넘는 업종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재 섹터 1%의 낙폭이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와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선전을 해줬던 두 종목 보실 텐데요.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효과를 좀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잭스 역시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려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주가 추가 상승 여력에 투자 심리 상당히 급격하게 좋아진 모습이고요. 이날 주가는 2%,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41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TV,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규장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4분기 분기 실적 주당 순이익이 2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기록을 깨고서 7센트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정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3.7%가량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실적 발표와 동시에 급등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3%까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했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상승폭을 낮춘 뒤에 10%가량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내일장에서의 반영 흐름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금융주들이 일제히 우수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organ Stanley profit tops expectatio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주당 3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년 동기 같은 경우에는 주당 91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었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또한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도 43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33센트를 상회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 역시 좋았습니다. 77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75억 9천만 달러를 웃돌았는데요. 그동안 큰 부담이었던 법적 비용이 줄어든 것이 순이익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원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보상 비용을 줄인 것도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모건 스탠리는 1,200명의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1.12% 급등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맥도날드입니다. 이날 맥도날드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더 스트리트 톡에서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cDonald's stock gets a jump start as BTIG expresses optimism.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증권사 BTIG는 맥도날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13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보다 추가로 13달러 정도 상승 여력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BTIG는 현재 맥도날드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10월부터 올데이 아침 메뉴라는 이름으로 아침 메뉴를 종일 판매하는 것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경품 이벤트인 모노폴리와 비슷한 게임인 타임 골드 프로모션에 대한 반응도 좋다고 BTIG는 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달러 메뉴 대신에 두 가지 메뉴를 정해서 2달러에 살 수 있는 맥픽2 메뉴 역시 매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BTIG는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맥도날드의 주가는 2.4%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 그리고 그 전에 종목별 마감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에 마감이 됐었던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1.68% 강세를 띠면서 5,876포인트 선까지 올라섰고요.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카크 지수 각각 1% 이상의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좀 암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3.3% 내린 배럴당 28달러 46센트를 기록했고요. 다시 한번 12년 내 최저치까지 경신한 모습입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0.14% 내린 1,089달러 1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고요.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섰습니다. 3달러 67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반도체 몇몇 종목들의 강세 영향받았고요. 577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26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 추가적으로 또 밀렸습니다. 363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GDP 영향받았습니다. 예상에 부합했다는 시장의 결과 보여주게 되면서 안도감을 형성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5원 반락하면서 1,205원 90전에 종가 마무리 썼습니다. 간밤에 달러 흐름은 소폭의 강세를 띄었고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그 전거래일 대비 0.02%포인트 오른 2.0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이슈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